탈무드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행동 5가지. 파트 2. 차점. 절약의 지혜.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옛날 한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부는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어부는 그 구멍이 작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방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들어와도 무리 없이 배를 저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멍은 점점 커졌고 결국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정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지출들이 쌓이면 결국 큰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작은 낭비를 방치하면 우리의 경제적 안정에 큰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낭비를 막고 재정을 지키는 실천적 팁. 1:1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루 동안의 모든 소비를 기록하는 것은 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앱을 사용하거나 노트에 직접 기록하세요. 하루에 커피 2잔에 $10을 소비했다면 한 달 동안 약 $300에 달합니다. 이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 하루 지출을 정리하세요. 필수 소비, 선택적 소비, 불필요한 소비로 카테고리를 나눠 기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현대인들은 구독 서비스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A씨는 매달 5개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각각 $10씩 총 $50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3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취소했습니다. 1년 동안 약 $360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자동 결제 항목을 정리하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2주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가를 기준으로 구독 여부를 결정하세요. 구독 서비스를 관리하는 앱의 Truebill, Rocket Money를 활용해 자동 결제 중인 항목을 손쉽게 추적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절약한 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작은 절약이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단순히 저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저축 계좌 활용. 절약한 돈을 고효율 저축 계좌에 넣어 복리로 이자를 얻으세요. 매달 $50을 5% 이율의 계좌에 예치하면 10년 후 약 $7,764가 됩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 투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ETF를 시작해보세요. 매달 $100을 S&P 500 ETF에 투자하면 연평균 8% 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 약 $18,000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투자의 시작을 늦추지 마세요. 시간을 투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핵심입니다. 1. 커피 소비 줄이기로 절약한 사례. 제인이라는 여성은 매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5에 사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약 $150, 연간 $1,800을 커피에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커피를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품질의 커피 머신과 원두를 구입하는 데 초기에 $300을 지출했지만 그 이후로 매달 $12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약한 돈을 매달 주식에 투자해 5년 만에 약 $10,000 이상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돈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 비교로 비용 절감한 사례. 마이크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200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니 동일한 조건에서 $800만 내도 되는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험사를 바꾸는데 30분을 투자했고 연간 $400을 절약했습니다. 그는 이 절약한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서 5년 동안 $2,000의 자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큰 비용 항목을 재검토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작은 소비부터 점검. 일주일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비 항목의 충동 구매. 사치 소비를 파악하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사용 빈도가 낮은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취소하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없는지 카드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절약한 돈의 활용, 계획 세우기. 매달 절약한 돈을 구체적인 목표의 비상금 마련, 교육비, 투자로 연결하세요. 실천 가능성이 높은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노리세요. 마무리. 어부의 작은 구멍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재정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지출들이 결국 커다란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멍들을 하나씩 막아 나가면 배를 침몰시키는 대신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이 큰 불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구멍을 막아 나가며 여러분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세요. 5.7번의 실패가 만든 8번의 성공.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밀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인해 모든 화물이 손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료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며 시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상인은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그중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인을 비웃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무역 사업에서 상인은 철저히 과거 실패를 분석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고 큰 부를 이루며 지역 최고의 상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비결은 실패를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탈무드는 이를 두고 실패는 성공의 교사이며 실패의 경험은 성공을 위한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구체적인 팁. 1.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기. 실패는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기보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고객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재정 관리를 소홀히 했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합니다. 시장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거나 예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 실패로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실패를 기록하는 저널을 만들어 다음 도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작은 도전으로 시작하기. 한 번의 실패가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큰 목표를 처음부터 잡기 때문입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며 점차 목표를 키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분화하세요. 1억 원의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 대신 첫 달 매출 100만 원을 달성하겠다로 시작하세요.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로 행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루에 한 명의 고객을 만나 피드백을 받고 매주 개선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 유명 기업가 워런 버핏도 어린 시절 작은 중위배달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적은 수익을 모아 초기 투자 자금을 만들었고 점차 더 큰 투자로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단계를 한 번에 하나씩 실행하세요.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참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만의 노력이 아닌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실수를 알려주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사업 확장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멘토를 찾으세요. 경험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조언을 요청하세요.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자신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업계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Virgin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멘토를 찾을 때는 단순히 결과를 본받기보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공했는지 집중하세요. 1. 실패를 기록하고 성장한 사례. 케빈이라는 한 청년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 이후 철저히 시장 조사를 시작했고 타겟 고객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만 판매하며 매출을 3배로 늘렸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개선하면 실패는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작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쌓은 사례. 클레어라는 여성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려 했지만 자본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소규모 팝업 매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달 50벌의 옷을 판매하며 자금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했습니다. 작은 도전으로 시작한 그녀는 5년 후 대형 패션 브랜드 CEO가 되었습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이루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입니다. 참 멘토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 스티브는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적자를 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성공한 요식업자를 멘토로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멘토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는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그의 레스토랑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멘토의 조언은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도전에 활용하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큰 도전이 부담스럽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단계부터 실천하세요. 멘토와의 연결. 주변의 경험자나 업계 전문가를 찾아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세요.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의 필수 요소이며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내세요. 6점. 부를 나누는 사람의 풍요로움.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해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비판하며 그렇게 많이 나눠주면 당신의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상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더 많은 길로 흘러옵니다. 내가 나눈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그의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를 두고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라고 강조합니다. 부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를 나누는 사람에게 오는 풍요의 이유. 신뢰와 명성을 얻는다. 나눔은 상인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업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실제 사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자신들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며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의 선순환을 창출한다.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며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 사례. 미국의 한 지역 기업가가 매년 자신의 수익 중 10%를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한 덕분에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결국 그의 사업 또한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서적 만족감. 연구에 따르면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만족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기부나 봉사를 한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 1. 기부를 생활화하기.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나눔으로 설정하세요. 수익의 510%를 기부금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수입이 500만 원이라면 그중 5%인 25만 원을 기부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비영리 단체나 자선 단체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비영리 단체들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 혹은 은행의 자동이체 기능 활용. 넷플릭스 구독료 약 15달러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을 지역 아동 지원 단체에 기부한다면 연간 약 180달러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기. 돈이 부족해도 실천 가능한 나눔.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활용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기부보다 직접적인 봉사활동은 더 큰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읽기 지도 봉사, 지역 청소, 혹은 무료 강연 활동. 한 대학생이 자신의 코딩 지식을 활용해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를 무료로 구축해준 사례. 이는 단체의 홍보력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도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나눔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기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지역 자선 단체의 정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협업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 활동이 네트워킹 도구가 되는 이유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기업가 A씨는 지역 자선 단체 행사에서 주요 고객을 만나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매월 자선 행사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체의 정기적인 후원자로 등록해보세요. 구체적인 사례 1. 기부를 통한 성공 사례. 미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존은 자신의 수익 중 10%를 지역 커뮤니티와 청소년 교육 지원에 기부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선행으로 시작했지만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신뢰는 그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승인받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결국 그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성공 스토리. 한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어 그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유료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돈만이 아닌 재능과 시간도 나눔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의 마음가짐. 나눔은 손해가 아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라.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달 커피값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누라. 나눔은 대가를 바라기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더 큰 보람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무리.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부유한 상인이 매년 나눔을 실천하며 더 큰 성공을 이룬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나눔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오늘 나눔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